반도체는 흔히 21세기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쌀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화석 연료의 불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방진복 속에 감춰진 K반도체의 진짜 민낯,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시장이 간과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은 부산광역시 전체와 맞먹습니다. 한전 적자가 심화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꿈틀대기 시작하면 기술적 초격차는 순식간에 비용 리스크에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단순히 천재들의 두뇌 싸움이자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만 보는 것은 대단히 일차원적인 시각입니다. 현실의 반도체는 막대한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에너지 하마이자 전력 인프라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의 정점입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최근 5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에너지 비용 추이는 가파른 우상향입니다. 여기에 아리백이라는 탄소 중립 압박까지 더해지면 저렴한 화석 연료 기반의 전기를 쓸 수 없는 시점이 K반도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중동의 국지적 분쟁이 왜 삼성 주주들에게 공포가 되어야 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단순한 기름값 인상을 넘어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생산 라인의 전력 단가를 뒤흔드는 직접적인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도체 하면 하얀 방진복과 클린룸을 떠올리시겠지만 그 이면은 철저히 화석 연료에 기반한 굴뚝 산업과 샴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을 돌리는 거대한 설비들은 사실 24시간 쉬지 않고 엄청난 전기를 집어삼키는 에너지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냉철한 분석가의 시선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슨 수로 에너지 집약 산업의 끝판왕인 반도체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순적인 성공 신화 뒤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그림자가 있습니다. 과거 K반도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담보로 유지해온 저렴하고 안정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보조금이 성장의 핵심 엔진이었죠. 하지만 아리백 압박과 에너지 안보 위기는 이 치트키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중동의 상황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단순한 국지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붉은 점들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의 가동 중단 리스크는 실시간으로 치솟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주목하십시오. 이곳은 K반도체의 생명줄입니다. 만약 이 좁은 병목 구간이 봉쇄된다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라인은 며칠 내로 멈추고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셧다운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만약 내일 아침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리고 전면 봉쇄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유가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혈관인 반도체 공급망이 일순간에 뇌졸중 상태에 빠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즉각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클린룸 가동에 필수적인 액화천연가스, LNG 선물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3D 차트가 눈앞에 펼쳐지겠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인 한국에겐 그야말로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폭탄이 투하되는 셈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나비 효과입니다. 중동의 포격 소리는 기흥과 평택 캠퍼스의 전력 단가를 실시간으로 밀어 올립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가 넘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료 폭등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그 자리에서 증발시켜 버릴 겁니다. SCM 전체가 붕괴되는 파멸적인 도미노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 패권 전쟁의 이면에는 사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잔인한 에너지 안보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화려함에 가려져 우리가 애써 잊고 있었던 K반도체의 진짜 아킬레스건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K반도체의 무패 신화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냉혹한 거시경제 지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에너지가 곧 안 보이고 안보가 곧 반도체의 생존율인 시대. 우리는 이제 이 차가운 수치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일부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클린룸은 1년 365일 단 1초의 쉼표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의 심장부입니다. 이 거대한 공장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라인이 쉬는 게 아닙니다. 수만 장의 웨이퍼가 그 즉시 고철로 변하는 데드라인을 뜻하죠. 기름과 가스라는 에너지, 혈류가 멈추는 순간 이 정교한 기계들은 거대한 무덤이 됩니다. 전압 강하 1초 찰나의 눈 깜빡임보다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흔들림 하나로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가 전량 폐기됩니다. 반도체는 전력의 질에 극도로 예민하죠.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화되고 산업용 전기 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K반도체의 기술 우위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공장 내부만 보지 마세요. 이 건물을 지탱하는 건 옥상과 지하를 가득 채운 거대한 공조 설비입니다. 수술실보다 수천 배 깨끗한 환경을 위해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이 모든 클린 환경의 본질은 에너지를 태워서 산소와 온도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ASML의 EUV 장비를 보시죠. 대당 4천억 원이 넘는 이 마법의 상자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품이지만 반대로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이기도 합니다. 광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기존 장비의 10배에 달하니까요. 이제 반도체 경쟁은 회로 선폭의 경쟁이 아니라 전력 확보의 경쟁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노미터 단위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기기 하나당 전력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아리백이라는 거대한 무역 장벽 앞에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삼성전자에게 가장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기름이 끊기면 삼성의 초격차도 멈춥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죠. ASML에서 독점 공급하는 EUV 노광 장비 일대당 무려 1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단순한 기계 한 대가 아니라 중소형 공장 전체를 돌릴 만한 막대한 양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EUV 한 대가 하루에 쓰는 전력이 일반 가정 약 3만 가구에서 4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 수십 대의 EUV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전기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의 난이도입니다.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이 장비를 여러 번 통과시켜야 되는 멀티 패터닝 공정이 필수가 됩니다. 스텝이 늘어날 때마다 전력 고지서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찍히고 이는 곧 삼성전자의 오펙스, 즉 영업비용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비유하자면 EUV는 전기를 무한정으로 폭식하며 그 대가로 미세한 실리콘 칩을 뱉어내는 거대한 기계 괴물과 같습니다. 이 괴물에게 먹일 에너지가 단 1초라도 끊기거나 전기료가 폭등하면 한국 반도체의 원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세대 하이 NA EUV가 도입되면 전력 소모량은 현재보다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전의 적자 구조와 불안정한 에너지 믹스 속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 거대한 에너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EUV 노광기가 뿜어내는 그 엄청난 열기, 그냥 두면 장비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이걸 식히는 칠러 시스템 가동에 들어가는 전력량만 해도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준이죠. 장비를 돌리는 전기보다 그걸 식히는 데 드는 전력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반도체의 생명줄인 초순수, 즉 UPW 공정은 또 어떻습니까? 불순물을 제로에 가깝게 걸러내기 위해
수만 개의 필터와 고압 펌프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물속에 때려 부어 순도를 깎아내는 고도의 전기 집약적 공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의 칩을 가져가는 고객들, 즉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훈련과 추론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만든 반도체들이 전 세계 전력망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현대 반도체 산업의 실체는 데이터라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고 압착하는 에너지 변환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에너지가 곧 수율이고 에너지가 곧 원가 경쟁력인 시대가 온 것이죠. 자, 이제 가장 치명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를 지탱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 그 근원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한전의 적자가 삼성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평택의 거대뜸에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저 거대한 송전탑들이 향하는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K반도체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입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저 전선들이 끊어지는 순간 수조 원짜리 웨이퍼는 순식간에 고철 더미가 됩니다. 반도체 라인은 1초의 전압 강화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성을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미세 공정을 자랑하지만 그 동력원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입니다. 한국 전력 생산의 60% 이상이 여전히 석탄과 LNG, 즉 화석 연료에 묶여 있습니다. 알리백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우리의 에너지 믹스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더 심각한 건 지정학적 한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력망 측면에서 완벽한 에너지 고립섬입니다. 유럽 국가들처럼 인접국에서 전기를 사오거나 남는 전기를 팔 수 있는 개통 연결이 전무하죠. 북한에 가로막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전력을 100% 자체 조달해야만 하는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를 돌릴 연료는 어디서 오나요? 석탄과 천연가스, 전량 수입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은 기술력이 아니라 기름 한 방울이 없어서 멈춰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 빈국이 첨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딜레마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누려온 경쟁력의 이면에는 한국전력이라는 특수한 완충지대가 있었습니다. 한전이 국제 연료 가격 상승분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온 덕분이죠. 하지만 수십조의 적자를 낸 한전이 더 이상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에너지 비용의 현실화는 곧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누렸던 이른바 값싼 전기의 실체는 사실 가계가 기업의 수출 엔진을 밀어주던 교차 보조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K반도체의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국민들의 희생과 산업 우선주의라는 한국 특유의 경제 모델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3D 그래프를 보십시오.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이제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부채는 더 이상 단순한 회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거시경제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공기업의 채권 발행으로 민간의 비용 상승을 억지로 막아내던 방패막이 경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전체가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크라우딩 아웃 현상은 결국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금융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LNG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친환경 브릿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정학적 도박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이 춤을 추는 LNG의 전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한다는 건
삼성의 운명을 중동과 러시아의 변덕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대신 글로벌 LNG를 싹쓸이했을 때 한국의 전력 수급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에너지 자립 없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출렁임이 우리 공장으로 전달되는 데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시차폭탄이 존재합니다. 지금껏 정치적 논리로 억눌러온 이 메커니즘이 정상화되는 순간 삼성과 SK가 감당해야 할 비용 곡선은 가파른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의 200조 원대 누적 부채는 단순한 공기업의 부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수십 년간 할부로 갚아 나가야 할 산업적 세금입니다. 저렴한 전기의 시대는 끝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산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은 주민 반대와 지연으로 동맥경화에 걸려 있죠.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전력망 연결이 안 돼서 가동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용인 메가클러스터가 요구하는 전력은 최소 10기가와트 이상입니다. 최신 원전 7기에서 10기가 동시에 돌아가야 감당 가능한 규모죠. 이 엄청난 전력을 제때 공급할 구체적 로드맵 없이 세계 1위를 지키겠다는 것은 계산이 서지 않는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이 실은 가장 불안정한 화석 연료와 붕괴 직전의 전력 인프라라는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쌓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에너지 안보라는 하부 구조가 흔들리면 상부의 초격차 신화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더 멀리 지구 반대편 지도를 보시죠. 우리 반도체 라인을 돌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말입니다. 여기 세계 에너지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시뻘건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죠. 이 중동의 뇌관이 터지는 순간 우리가 공들여 쌓은 K반도체의 전략적 우위는 순식간에 휘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유 수입량의 무려 70% 이상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우리 산업의 대동맥이죠. 이 통로가 막히면 용인 클러스터의 그 거대한 공장들은 말 그대로 피가 돌지 않는 거대 고철로 변하게 됩니다. 봉쇄 시나리오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유조선 한 척만 피격되어도 해상보험료는 퀀텀 점프를 하며 물류망을 마비시킵니다. 기름이 오기도 전에 물류비 폭탄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브렌트유 $150 돌파, 그리고 한국에만 더 비싸게 파는 아시아 프리미엄까지 가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의 적자는 감당 불능이 되고 결국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산업용 전기료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유가만이 아닙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특히 우리 동북아가 주로 수입하는 JKM, LNG 스팟 가격은 유가와 동행합니다. 브렌트유가 $150를 찍으면은 LNG 가격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등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인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수백억 달러 단위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전력의 악몽으로 직결됩니다. 우리 전력 시장의 S&P, 즉 개통 한계 가격은 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가 결정하니까요. 유가 폭등으로 S&P가 치솟으면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하루 수백억 원씩 손해를 보는 역마진의 늪에 빠집니다. 이미 20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은 국내 거시경제의 근간을 흔듭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 원가인 에너지가 비싸지니 물가는 다시 요동치고 시장이 간절히 기다리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른바 피벗의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고금리 장기화라는 족쇄가 기업들의 발목을 다시 잡아채는 겁니다. 여기서 환율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닥치는 대로 긁어 모으다 보니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원달러 환율은 수직 상승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하죠. 결국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신삼고 현상이 도래합니다. 전력 요금은 폭등하고 물류비는 통제 불능이며 금융비용까지 치솟는 상황. 이 수학적 절벽 앞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어떤 초격차 공정이나 원가 절감 노력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기 전에 재무 구조부터 무너질 판이니까요. 정치는 언제나 경제보다 표심에 민감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가정용 요금 인상은 성역이 되죠. 결국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탈출구는 바로 투표권이 없는 기업들의 산업용 요금을 옥죄는 겁니다. 드디어 요금 폭탄이 투하됩니다. 한전적자 해소라는 명분 아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지서에는 수십 %에 달하는 인상률이 찍힙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이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니라 경영의 근간을 흔드는 직격탄이 됩니다. 데이터로 증명해보죠. 산업용 전기료가 단 10원만 올라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수천억 원 규모로 즉각 증발합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미세 공정 댐의 특성상 전기료 인상은 수익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재무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더 큰 비극은 지금 이 IT 전방 수요가 얼어붙은 캐즘의 예미라는 겁니다. 제품은 안 팔리는데 원가만 치솟는 상황. 판가 전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순식간에 메마르게 만듭니다. 고정비 부담이 이익을 잡아먹는 영레버리지의 공포죠. 결국 중동에서 울린 작은 총성이 LNG 가격을 건드리고 한전의 적자를 지나 한국 반도체의 원가 경쟁력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비용을 타고 우리 심장 부인 반도체 참가지 침투하는 이 소름 돋는 나비 효과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링 위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격돌은 이제 기술력을 넘어선 생존 게임입니다. 청코너, 삼성, 홍코너, TSMC. 관중들은 누가 더 미세한 공정을 구현하느냐에 열광하지만 정작 선수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생명은 수율입니다. 하지만 그 수율만큼이나 빅테크 고객사들의 마음을 흔드는 건 결국 제조 원가입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에서 단 1센트의 전기료 차이가 수조 원의 영업이익 향방을 결정짓는 냉혹한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TSMC를 호국 신산, 즉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으로 모십니다. 전력망 자체가 TSMC의 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뭄이나 에너지 위기 때도 최우선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국가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구조죠. 대만 정부는 환율과 물가를 방어하면서도 TSMC의 전력 단가만큼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한국이 한전 적자 때문에 산업용 전기료를 올릴 때 대만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그 리스크를 정부가 온몸으로 받아내며 안정적인 가격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고객사들이 보기에 대만의 지지는 일시적인 천재지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도와 불안정한 에너지 인프라는 해결 불가능한 시스템적 리스크로 읽힙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기름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는 에너지 빈국 코리아의 민낯입니다. 자, 이 3D 차트의 추세선을 보십시오. 과거 저렴한 산업용 전기는 K반도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이제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대만을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비용 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TSMC의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섰습니다.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민간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고
아리백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통째로 선점하며 에너지 독립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조 경쟁력이 곧 에너지 경쟁력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여기서 삼성의 딜레마가 터져 나옵니다. 2나노 GAA 같은 차세대 공정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치솟는 에너지 원가라는 밑빠진 독의 자본을 나눠야 합니다. R&D 집중력이 분산되는 순간 초격차는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숫자로 따져볼까요? 전기요금이 단 10%만 올라도 파운드리 단가 협상력은 무너집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거물급 고객사들은 0, 1%의 마진 차이에도 민감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분만큼 마진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수주전에서 탈락하든가 삼성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미국에 인텔이 돌아왔거든요. 칩스법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수혈은 물론 자국 내 저렴한 셰일가스 기반의 에너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보조금과 저가 에너지라는 양날의 검을 든 인텔이 삼성의 턱끝까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TSMC가 50%가 넘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건 단순히 수율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설계된 철저한 전력 원가 통제가 있죠. 반도체는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TSMC는 대만의 국가 전력망을 사실상 전용선처럼 활용하며 원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이는 곧 가격 경쟁력이라는 막강한 해자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치솟은 에너지 비용을 고객사에게 떠넘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절대값 고객사들에게 한국전력 적자 때문에 웨이퍼 가격 올리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파운드리는 철저한 수주 산업입니다. 원가가 오르면은 그 손실은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마진 훼손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분석가로서 경고합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에너지 원가 몇 센트 차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수조, 원대 수주가 왔다 갔다 하는 초정밀 비즈니스에서 전력 단가 불균형은 곧 생존의 격차입니다. 에너지가 비싸지면 삼성은 기술이 있어도 단가 싸움에서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TSMC의 행보를 보세요. 미국, 일본, 유럽으로 공장을 찢어놓는 건 단순히 지정학적 압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수급의 리스크를 글로벌로 분산하려는 고도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반면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라는 에너지 고도에 갇혀 한전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3나노, 2나노 미세공정 혁신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K반도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리백 대응부터 송전망 확충까지 전력이 곧 반도체고 에너지가 곧 국력인 시대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단순히 모래, 즉 실리콘으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끈적한 원유가 반도체라는 초정밀 집적 회로의 생명선입니다. 석유가 끊기면 반도체는 그저 실리콘 조각에 불과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이제 나노 단위의 미세공정 경쟁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전공정에서 회로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보다 이제는 만들어진 칩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직으로 연결하느냐, 즉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이 반도체의 패권을 결정짓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패키징의 핵심 소재인 EMC, 즉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와 기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00% 석유화학 추출물입니다. 반도체 칩이라는 고귀한 존재는 결국 석유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작동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을 보십시오. 이 칩들을 층층이 견고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첨단 화학 접착 기술은 IT의 영역이 아니라 순수 화학의 영역입니다. 화학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삼성의 HBM도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 나프타 가격이 요동치고 이는 곧 반도체 부자재 가격의 연쇄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1차 타격에 이어 소재 원가 상승이라는 2차 타격을 정면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리스크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도체는 전기만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 기초 유분인 나프타 가격이 뛰면 에틸렌, 프로필렌을 거쳐 반도체용 고순도 약품까지 원가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는 건 단순히 전기료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베이스의 특수 소재의 마진 압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류비에서 폭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일반 컨테이너보다 운송이 까다로운 폭발성 특수 화공약품의 해상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반도체는 JIT 공정인데 물류비용 팽창은 곧 공급망의 심장마비를 의미하죠. 우리는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공기술의 국산화일 뿐 그 뿌리가 되는 석유 자원의 100% 수입 의존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료가 끊기면 국산화된 소재 공장도 멈춥니다. 이것이 한국 반도체가 가진 에너지 안보의 역설입니다. 과거엔 플라스틱 패키징 소재를 저렴한 부자재로만 봤죠. 하지만 HBM 시대의 EMC나 서브스트레이트는 단순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석유 가격에 연동된 이 고부가 가치 소재들이 이제는 전체 공정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각되며 플라스틱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셧다운입니다. 핵심 화공약품 수입이 단 며칠만 지연되어도 수조 원짜리 클린룸은 멈춥니다. 24시간 가동이 생명인 반도체 라인에서 SCM 붕괴는 단순한 손실을 넘어 시장 점유율의 영구적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끊기면 삼성도 SK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 석유화학 업계를 보십시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고유가라는 이중고 속에 갇힌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에틸렌 마진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밑돈 지 오래죠. 우리 반도체 소재의 뿌리가 되는 이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K반도체의 하부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석화 기업들의 적자는 단순한 실적 악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현금이 마르니 차세대 반도체용 고부가 소재 RD 투자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극자외선용 감광핵이나 고난도 식각가스, 국산화 로드맵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반도체의 미래기술 경쟁력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클린룸 안을 들여다볼까요? 엔지니어가 입는 방진복, 웨이퍼를 담는 FOUP, 각종 배관용 튜브들, 전부 석유에서 나온 특수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입니다. 에너지 비용뿐 아니라 이런 소모품 단가까지 치솟으면 삼성과 SK의 영업이익률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석유는 반도체 공장의 공기이자 옷입니다. 흔히 반도체는 모래, 즉 실리콘으로 만든다고 하죠.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시작해 석유로 포장되어 끝나는 제품입니다. 패키징 공정의 봉지재부터 기판까지 석유 파생물 없이는 완성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오일 쇼크는 반도체의 생애주기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제 유가가 임계점을 넘으면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걱정하기도 전에 패키징 소재와 화학약품 공급망부터 말라붙을 겁니다. 기름이 끊기면 반도체도 죽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력발전소의 검은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더 거대한 녹색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R200이라는 실존적 압박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자본은 이제 단순한 수익성을 넘어 ESG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아예 판을 짜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애플과 엔비디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화석 연료로 만든 탄소 범벅 반도체는 우리 기기에 넣지 않겠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공급망 퇴출 경고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화력 발전 단가가 치솟아 한전 적자가 쌓이는데 그보다 훨씬 비싼 재생에너지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겁니다. 문제는 한국의 지리적 한계입니다. 좁은 국토에 일조량과 바람도 부족해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K반도체의 원가 경쟁력이 에너지 장벽에 가로막힌 셈이죠. 결국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지 못한 기업들은 REC, 즉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REC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거인들이 종이 조각 하나에 막대한 웃돈을 얹어 사야 하는 상황. 이게 K반도체의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같은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이건 사실상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신종 관세 폭탄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도덕적 명분 뒤에 숨겨진 무역 보호주의가 우리 수출길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셈이죠.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발전소와 직접 계약하는 PPA를 맺으려 해도 한전의 송전 인프라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로 인해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면서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도 공장까지 보낼 고속도로가 없는 동맥경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 그린플레이션의 역설이 가중됩니다. 친환경 전환을 위해 투입되는 천문학적 비용이 결국 반도체 칩 가격을 밀어올리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탄소를 줄이려다 기업의 생존 체력까지 갉아먹는 거시경제적 모순이죠. 결국 이중고의 잼입니다. 고유가로 인해 당장의 제조 원가는 치솟는데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투자에도 조단위 현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말라가는 지금 K반도체의 골든타임이 급격히 소멸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덴마크의 오스테드 같은 글로벌 에너지 거물과 2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으며 대만 내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죠. 삼성이 국내의 열악한 인프라와 높은 REC 가격에 고심할 때 경쟁자는 이미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안보를 쇼핑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입니다. 바람이 멈추거나 구름이 끼면 발전량이 요동칩니다. 나노 단위의 초정밀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의 뜸에게 1초의 전압 강화는 곧 수천억 원어치 웨이퍼를 폐기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이 무정전의 신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변동성을 잡으려면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축 비용만 조 단위입니다. HBM 주도권 탈환과 파운드리 확장으로 자금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전기를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 추가로 쏟아부어야 할 이 자본 지출은 삼성에게 치명적인 유동성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아리백은 단순한 지구 살리기 캠페인이 아닙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높고 그리드가 견고한 선진국들이 제조 강국인 한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기술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도덕적 명분 뒤에 숨겨진 무서운 경제전쟁이 실체죠. 치솟는 유가라는 9세대의 폭탄과 알리백이라는 신세대의 가혹한 청구석. K반도체는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생존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반도체도 죽습니다. 이 병목 현상을 돌파할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믹스 재편이 없다면 우리 경제의 엔진은 여기서 멈출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판을 뒤집으려면은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TSMC가 알리백을 선점하며 진입장벽을 쌓았다면 삼성은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짜야 합니다.
체스판에 말 하나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재설계하는 신이 한 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조금 몇 조 원 쥐어주는 반도체 지원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력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수급을 국가 안보와 직결시키는 국가 에너지 안보 특별법이 절실합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배는 멈추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과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현실적 대안은 결국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간헐성 리스크가 큰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며 24시간 정밀 공정을 돌릴 수 있는 기저발전으로서 원자력의 가치를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합니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게임 체인저가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근에 SMR을 직접 배치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K반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입니다. 전력망은 21세기 산업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체증에 걸리면 삼성의 2나노, 3나노 최첨단 칩도 결국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전력 인프라 구축을 국가 최우선 안보 과제로 격상시켜 거시경제의 근간을 지켜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정답은 탈중동과 자원안보의 외연 확장입니다. 특정 국가의 목줄이 잡힌 에너지는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죠. 이제 우리 자원 외교의 나침반은 아프리카의 희토류와 남미의 리튬으로 향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K반도체의 생존을 위한 지정학적 방탄복을 입는 과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성능의 초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단순히 빠른 칩이 아니라 전기를 덜 먹는 지능형 반도체 NPU와 인간의 뇌를 닮은 뉴로모픽 기술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죠. 저전력 설계는 탄소 국경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가 될 것입니다. 기업 내부의 에너지 다이어트도 처절합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폐열 회수 시스템을 풀가동하고 AI를 공정에 도입해 1%의 전력 누수까지 잡아내는 극한의 최적화를 진행 중입니다. 자, 내부의 공기 흐름 하나까지 계산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에너지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근육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라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주식만 들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 ETF나 원자재 관련 자산으로 해칭을 해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 역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이익률만 보지 마세요. 해당 기업이 RBAC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매출 대비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향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경쟁력이 곧 반도체의 시가총액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 부르지만 그 쌀을 익히는 땔감은 결국 석유와 가스입니다. 반도체의 진짜 원료는 실리콘이라는 광물이 아니라 공정 내내 쉼 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에너지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뽑아낸 고순도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먼 나라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겐 곧장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과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직격탄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뉴스 속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식 계좌를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시한폭탄입니다. 기술의 정점에선 반도체 패권도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라는 기초 체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공급망을 지배하고 RE100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먼저 넘어서는 국가와 기업만이 보이는 첨단 기술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K반도체의 에너지 리스크,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단순한 종목 분석을 넘어선 거시적 관점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견해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K 반도체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핵심 변수,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 원전이 삼성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